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꽃심추위도 갔고, 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 첫 주, 네,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자,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에요. 네,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지응도면을 펴니다. 85페이지. 85페이지를 펼쳐두시면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서, 간추려보고, 오늘 강의할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펼쳐두시고, 네, 칠판을 보시면 돼요. 칠판 봅니다. 자, 지난주에,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과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자,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지금 국토계획법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네, 국토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 법의 핵심 주제가,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각종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전체적인 체계, 그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난주에 학습을 쭉 한 거죠. 네.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각종 국토계획, 자, 쭉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죠.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었죠.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 지대로 광역계획권 단위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됐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지대로 한 개 한 개의 시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렇게 시 또는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 그렇게 되죠. 네, 좋아요. 도시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도시군계획 그렇게 되지. 그래서 항상 그 도시군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이때 도시군계획에는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시와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이었고요. 자, 이렇게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도시와 군의 공간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음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도시와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지용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렇게 배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6가지가 있었죠.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자, 도시와 군지역에다가 토지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금년에 신설된 게 하나 있었죠. 6번,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뭘 했느냐면은, 이게 이제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와,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인데 이 녹지를 확 풀어버려. 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제3종 고층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죠. 그럼 조지도 배웠잖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듯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이잖아.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서 결정합니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할 때는, 네, 교재는 손대지 말고 칠판 딱 봅니다. 입안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행함.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함.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죠. 그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배웠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청회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즉 녹지적, 부산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민,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야. 공청회가 아니고 뭐죠? 공고, 열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책 위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이 된 두 개성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시킨다고. 정책 위반 사항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그 열람 기간 내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 정책 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 뭐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렇게 되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그렇게 됩니다. 몇 가지 단계죠? 그러니까 부산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정책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 위반이 이루어짐이 원칙이다 그렇게 공부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위반한 것을 결정합니다. 자,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할 때는 협의, 그죠? 결정 전 관계 행정기관장 등과 정책 결정을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이 결정이 됐어. 결정되면은, 이 도시군관리구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 결정된 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때 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공고하여 알릴 수도 있죠.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 그러니까 며칠 이제 정보를 이렇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고의 방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좀 알려야 됩니다. 장기는 뭐죠? 고시하죠. 그러면은,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녹지를 확 풀어가지고 밀어서 주거지로 용도지를 변경했다고, 토지 용도를. 아파트 지을 거야. 그럼 이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며칠만 주거지입니까?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토지는 앞으로 그 토지에 이용할 자에게 이 땅은 주거지라고 늘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장기간 알려야 되니까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은 결정되면은 정책이 위반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국민에게 알립니다. 알리는 방법이 고시죠, 고시. 이걸 우리는 결정고시 그렇게 했잖아. 그때 어디에 고시하느냐면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했다면은 여러분 중앙정부가 발행한 것은 이름이 관보입니까? 공보입니까? 관보. 자치단체는 뭘 발행하죠? 공보. 우리 부산시는 공보를 발행하는 거야. 부산시가 발행하는 공보는 시가 발행했으니까 시보로 부르면 되고 가운데 평창군청에서 발행하면은 군보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 공보를 시가 발행하면 시보, 군이 발행하면 군보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는 그냥 그대로 공보라고 하는 시도 있고 다르더라고 다 시마다. 또 어떤 시는 시가 발행했다고 시보 그렇게 하고 뭐 그렇더라고.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결정고시가 됐어. 그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될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의했던 4시간을 간추려보면 이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까? 자, 이거 두 가지를 지난주에 공부했다고.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잠깐 봅니다. 84페이지 봐주세요. 네. 자, 84페이지를 보면 이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변 고시를 하게 되고 그 지행도변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지행도변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효과야.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변 고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행도변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가 공세 착수한 자가 있죠. 사업가 공세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세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진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의 효과와 그 후속 조치가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있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 기득권 보호까지 우리가 진도 나갔으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받아가면 돼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지형 도면 고시예요. 지행도면 고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5페이지 지행도면 고시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 지행도면 고시는 별표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 이 지형도면 자체를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시험 내지는 않는다 그랬죠. 용어 시험은 없습니다. 단어 시험은 없는데, 그래서 처음 하니까 지행도면이 뭔지 일단 알고 가면은 제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단어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좀 할 거예요. 네. 자, 지행도면이 뭐냐면은 지가 뭐죠? 땅지자 쓰겠죠. 형은 뭐죠? 형태, 모양. 그럼 땅의 모양이잖아. 토지의 형태. 도는 그림도 짠데 그냥 그림이 아니고 지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지행도에 대한 우리 구구적인 의미는 통하잖아.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도를 말하는 거야. 이 지행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 뭐가 결정됐죠? 부산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결정이 됐잖아. 이번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상의 도면에다가 상세하게 밝히는 거야. 그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상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히면은 무슨 도면이라고 합니까?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단어 설명됐죠? 그럼 제가 직접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착하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 또 직접 그려주니까 지금 두 번째 설명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도다, 이 말, 지도.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도야. 이 지도 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은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된 거 맞죠? 그 사항을 여기다 표시한다니까. 이렇게 봐봐. 이 빗금 침분만큼이 지금까지 용도직은 녹지적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무엇으로 변경됐다? 주거지구로 변경됐습니다. 라고 용도직이 변경된 사항을 지도 위에 그대로 변경 위치와 변경 면적을 다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이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산 400번지라고 용도직이 변경되기 위치와 변경 범위와 그 면적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형도상의 도면에 밝히면은 이것을 무슨 도면이라고 합니까? 지형도면이라고 하고 이 지형도면에 밝혀서 고시는 알려주는 거 맞죠? 정책 결정을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를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책이 결정됐을 때 고시에서 알려잖아. 그때는 부산시 지금에 발행한 공보에다가 문서로 글자로 알렸잖아. 그러면은 녹지적이 주거지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그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 등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결정고시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그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그 후속 조치로서 그 결정고시만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알리기에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서 정책 결정 내용을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혀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무슨 고시라고 한다? 지행도면 고시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행도면 고시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실 때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땅값이 한 10배 오른단 말이야. 이런 지역에 땅 사게 만들려면은 고객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뭘 들이밀어야 됩니까? 부산시 공보의 정책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고시되겠죠? 그거 보여주고 봐. 부산시에서 발행한 공보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이 고시됐지 않습니까? 땅 사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지형도상의 도면에 밝혀지죠? 밝혀서 고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정고시로 설명하는 게 더 낫습니까? 지형도면 고시된 것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까? 지형도면 고시된 것을 활용하면 용도직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와
면적까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잖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지행도면 고시가 이제 무엇인지 개념 이해를 했는데, 금방 설명은 들었지만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걸 안 적어 놓으면 또 여러분 불안해 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한 3줄 적어주면 될까? 금방 설명한 걸 간추려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이렇게 친절한 선시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저 위에, 85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2번, 지행도면,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적으세요. 한 3줄만 적어봅시다. 3줄. 준비됐죠? 네, 적으세요. 자, 지행도면 고시가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받아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정책 결정을 시민에게 알린 것은 후입니까? 선입니까? 선. 첫 번째 알리다 이 말이야. 정책 결정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먼저 알리는데 그 결정 고시만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부족하니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선입니까? 후입니까? 후속 조치다. 그런 얘기예요. 선, 후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럼 항상 지행도면 고시가 있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어야 그 후속 조치로서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지행도면 고시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 적으세요. 보충 확인 행위입니다.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보충하는 보충 행위입니다. 보충 행위이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인 행위라고 봅니다. 보충 확인 행위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보충하는 보충 확인 행위이다. 따라서 보충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적으십시오. 독립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행도면 고시는 보충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충 행위면서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 행정처분 X, 독립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대법원 판례, 지행도면 고시에 대한 판례 입장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는 지행도면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 행위 내지는 확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지행도면 고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례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지행도면을 누가 작성하는지 작성자부터 이제 공부를 해놔요.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온다고 작성자 누가 작성하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 작성자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교재에 봐봐. 지행도면 바로 밑에 보니까 1번에 작성권자 돼 있죠. 이 작성권자 뒤에다가 적어버려. 작성권자 뒤에다가 가로해가지고 네 이방권자 적으십시오. 이방권자와 동일 적으면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와 지행도를 작성한 자는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공부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잠깐 볼까요? 네, 복습이네 또. 항상 지난주에 공부한 미친 이세 또 오늘 이렇게 연결된다고. 네, 잠깐 한번 보지 뭐. 자, 여기 고개 들어보시고 고개 들어. 자, 보세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이거 두 개를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잖아. 그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이거 맞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단위 관할구역의 장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거 맞죠? 예배가 있어 없어? 없죠. 아침 문제 나왔잖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은 이를 수립할 수 있다. 몇 개 씁니까? X.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구에서 시랑, 군서만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언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이 위반될 수 있는 대상이 6개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까지 6개잖아. 그 6가지 정책을 위반할 때는 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되고,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되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하죠? 관할 시군의 장들이 위반하잖아.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가 위반하죠? 국장.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누가 위반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위반 가능했죠?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합니까? 도지사. 그러면 원칙은 시군의 장이 위반함이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단 말이야. 봐요. 이렇게 위반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지행도면도 그 정책을 최초로 위반한 자가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위반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책으로 위반한 자가 나중에 정책이 결정되면은 결정 내용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뭘 작성해라? 지행도면 작성을 해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위반한 자와 지행도면을 작성한 자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작성자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한 자가 정책이 결정되면은 후속 조치를 위한 지행도면 작성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봅니다. 줄 것입시오. 동그라미 1번.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이다. 85페이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료이사, 시장거수관이 밑줄 긋고 이 자들이 위반권자 맞죠? 그럼 이 위반권자 작성해야 되는 이 자들이 위반권자로서 뭘 하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지행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동그라미 1번 앞에 원칙만 적으면 되겠네. 읽어보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도,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 도면이 무슨 도면이죠? 지행도면이잖아. 지행도면 작성을 함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2번 내려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가능했죠? 그럼 봐. 국장과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다면 관계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들이 예외적으로 지행도면을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원칙이고 2번은 뭐죠? 예외.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때 자 도지사의 승인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시장이나 군수 줄 것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밑줄 것이고 손 떼고요. 자 시장이나 군수가 지행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상을 명시한 자세히 밝힌 도면 즉 지행도를 작성하면은 시장 군수가 지행도를 작성하면은 다음 줄 것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줄 거 넣고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잠깐만 누가 작성한 거요?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행도면 승인을 받는 거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행도면을 누가 작성한지 원칙적으로 알고 있죠. 위반권자와 동일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지행도를 작성하잖아. 이게 나누어진다니까. 나누어지는데 이때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만 누구에게 승인 받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앞에 봐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것은 지행도면에 대한 승인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특징이라니까. 그럼 또 이유가 있겠죠. 왜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은 승인받고 이쪽에 광역자치단체장 맞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행도면은 승인제도가 없을까? 그 이유 없이 입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입법 취지를 아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왜 시장군수가 작성한 것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입법이 이루어지느냐면은 그 입법 취지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왼쪽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시군은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잖아. 그럼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관할구역 범위는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럼 지역적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상관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시군적의 녹지적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녹지적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주거지로 용도적이 변경되면은 지역 발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잖아. 그러면 그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사항을 지행도상의 도면에 밝힐 때 넓게 그립니까? 좁게 그립니까?
네? 아니, 녹지지역의 주주로 변경되면 지역발전에 유리하잖아. 그 정책 결정상을 지형도상의 도면에 그릴 때 시장 구슬이 좁게 그립니까? 넓게 그려놨습니까? 넓게 그리는 거야. 만약에 이번에 도시공사로 결정된 사항이 녹지지역의 주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을 위한 사항이 결정이 됐어. 개발제한구역이 묶이면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지역 발전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잖아. 이번에는 그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상의 도면에 밝힐 때 넓게 그립니까? 좁게 그립니까? 좁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관할구역 범위가 좁고 또 관할구역 범위가 좁으니까 이분들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지역발전에 유리하면은 이것을 지형도상의 도면에 그릴 때 넓게 그리고 녹지지역 주거지로 변경되면 변경 범위를 넓게 그린다 이 말이라. 개발자하고 그린벨트 지정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니까 이걸 좁게 그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하게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사항을 지형도상에 밝히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가져와서 승인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서울시랑 부산광역시장 되면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발목 잡힐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할구역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말이야.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승인제도를 없애게 된 거예요. 지역적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상관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행도면은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이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할시군의 장이 작성을 하되 누가 작성한 것만?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만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그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그 결정 고시만으로 변경 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를 지형도상의 도면에 밝혀서 그건 무슨 도면이죠? 지형도면으로 밝혀서 고시가 있어야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그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의 해석인 거야.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판례가 해석할 때는 결정고시로 확정되는 겁니까?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됩니까?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되니까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변경된 범위는 확정된 겁니까? 유동적인 겁니까? 유동적으로 판례가 본 거야. 그러니 이 시장구수들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지역발전에 유리하니까 변경 범위를 넓게 그리고 넓게 지도 위에 표시할 때 넓게 표시해버리고 그린벨트 지정되면 또 지역발전을 제외하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묶이면 범위를 막 좁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가져와봐. 결정사항을 정확하게 지형도상 도면에 밝혔는지 승인을 받도록 입법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입법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내려와요. 4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준용 R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과 방법, 지형도면의 고시방법과 절차 등은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공무원 국토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다가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합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출건하게 될 겁니다.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과 방법, 지형도면 고시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합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를 하고 있는 거야.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 당시에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된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 한번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이 결정되면 영원히 타당할 수는 없죠. 왜? 도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리로입니다.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정비보입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이죠. 정비 찾으셨습니까? 정비 크기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드릴게요. 특별시당, 광역시장, 특시도, 시당군수도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도시군 관리구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도시환경 변화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가지. 그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타당성 검토. 그렇게 되죠.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의 효과와 후속 조치 4개 모두를 학습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85페이지 지금 수업을 했죠? 그 도시군관리구역의 정비 뒤에다가 적으세요. 책장 벌써 넘겨버렸나? 성격도 급하시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적으세요. 타당성 검토 제목 적어요. 타당성 검토 해가 필기 좀 합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적어줍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적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빨리 적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객관식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겠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몇 개 씁니까? X. 그 규정이 없다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역시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금방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부상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만 뭐가 없죠?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한번 메모해보자.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서 87페이지와 87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특례. 뭐 제목이 틀린 건 아닌데 제목을 쉽게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제5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특례. 그 위에 보니까 1번, 그 밑에 보니까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나와 있습니까? 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바로 그 위에다가 제목을 멋지게 씁니다. 제목을 이렇게 써주십시오. 제목을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역 지정특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특례. 제목을 용도지역 지정특례로 적고 이 제목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나. 제목을 이해하면 절반을 이해한 거야. 그래서 제목을 설명드려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위반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 6개. 1번이 뭐죠? 나비를 보고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맞죠? 2번이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4번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5번 지구단위 구역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5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5개. 그럼 봐봐.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에 의함이 원칙이죠. 우리 부산에다가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정책을 위반하여서 결정 고시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이게 원칙이잖아. 근데 그 용도지역 지정을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를 인정하는 거야. 특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지역 지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제목을 이해하면은
반점 이해를 다 한 거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내용 들어갑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자, 먼저 법 조문을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고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법 조문 읽어드립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입니다. 내려와요. 1번 시작합니다. 내용에 집중합니다. 자, 공유수면 바다.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때 공유수면은 이걸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알겠죠? 자,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같으면 그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앞뒤로 가래요. 준공인가일부터 손떼고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항상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 들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이 그림을 살짝 연필로 메모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필기는 그닥 뭐 알못되는 거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아서 하십시오.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애매하죠. 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부산 특히 40대 이후는 필기하지 마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중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꾸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필기를 하고 노트만 남기고 내용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산.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부산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부산시가지 도시지역이야. 그리고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 부산 앞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바다. 부산 앞바다야. 잘 보십시오. 이 부산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바다를 이만큼 매립을 했어요. 그때 매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을 했고 그 매립 목적은 여기다가 항만도시, 항만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만도시, 매립의 목적은 도시개발, 항만도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도 뭐죠? 도시지역이잖아. 그럼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 말이야. 같을 때는 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구로 입안하여 결정하지 않고 매립공사 끝나면 준공사를 받아 그 매립지에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 같을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합니까?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이웃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을 봅니까? 이웃 용도지역으로 그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이를 부산시장은, 관계되는 부산시장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고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고시까지 특례에 포함돼서 안 됐어? 안 됐어. 이웃 용도지역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지만 관계되는 시장구서, 관할 시장구서, 지체주의 그 사실 고시는 별도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2번은 밑줄 그림을 따라옵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여기까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줄 것죠.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줄 거예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니까 용도지역 지정 특례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봐주세요. 자, 2번에 제가 밑줄 끄고 동그라미 1번 붙여드린 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산지가 있고, 그 밑에는 들판, 전답, 가순 등 농지입니다. 자, 우리 1월달에 공부하신 분들, 이런 그림은 우리 국토공원에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토지가 네,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입니다. 오늘 배워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2교시에 농림지역이 됩니다.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고. 자, 이 농림지역의 밑에는 이제 전부 바다라고. 바다인데, 이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을 했어. 바다를 매립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다의 매립 목적, 이번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의 목적, 이 매립 목적도 도시개발입니다. 항만도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야. 즉, 이 농림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겠죠? 이를 도시지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항만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했지. 그래서 이번에도 바다를 매립한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은 그런데 도시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농림지역이니까 이번에는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말이야. 다를 때는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본래대로,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구로 용도지역을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할 때는, 같을 때는, 네, 그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을 날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특례를 인정하지만,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다를 때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본래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어. 여기는 왼쪽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여기는 시가지입니다. 부산 시가지.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부산 시가지를 벗어나가지고 생산관리지역이야.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럼 진행 안 됩니까? 왼쪽은 부산이고 여기는 부산 주변에 네, 생산관리지역이야. 그리고 밑에는 전부 공유수면 바다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할 때 이렇게 매립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매립이 이렇게 되면 매립구역이 왼쪽에는 도시지역에 걸쳤죠? 오른쪽에는 생산관리지역에 걸쳤죠? 몇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습니까? 2개. 이렇게 매립구역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게 됐을 때도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전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다르거나 매립구역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친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야 안 해. 안 하고 전부 다 도시군 관리구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험을 낼 때는 뭐로 내느냐면은 우리는 수험을 준비하는 거 맞죠? 시험 낼 때는 이 그림으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요. 현장 그림으로 시험을 내지 않고 금방 법 조문으로 시험을 내. 그럼 조문 위주로 공부하되 그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저는 현장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면 그 조문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문 위주로 공부하면 되지. 이걸 적어두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필기하고 만족해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필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기 잘하고 점수가 잘 나는 건 썩 드물어요. 그러니까 항상 알고 실제 시험에서 문제 답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지. 정리를 잘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요.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알고 답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준비하면서 잊으면 안 돼요. 옛날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제철 넘깁니다. 넘겨서 88페이지부터는, 네. 역시 용도지역 지정 특례 계속되죠. 그래. 조금 늦어도 여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용도지역 파트를 새롭게 단락을 바꿔서 하는 게 좋아요. 이 교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야.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지정 등 어제라고 나와 있고 1번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어제 나와 있습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두 개. 조는 사람 재워버리자. 중요한 거니까. 살짝 별표 2개만 해요. 별표 2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읽어볼게요. 다음 중 한 개의 용도,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다음이 몇 개 있습니까? 박산에 5개 있죠. 1번부터 박산에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2법. 2법은 건축법 공부할 때 2법은 건축법이고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2법은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것으로 본다.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이성수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되는 대상이 몇 개죠? 5개. 그 표는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어야죠. 5개 중에서 1번, 2번 묶어요.
1번, 2번 원리가 똑같아. 그리고 3, 4, 5번이 원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설명하면 되고요. 3번, 4번, 5번 중에서 원리가 똑같으니까 하나를 설명하면 된단 말이야. 네. 1번 한번 읽어보자.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이 법에 의한 무슨 용도지역? 도시지역이 결정구시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공법 참 재밌죠? 참 쓸렁 그건 아니었구나. 재밌는데 할만하죠. 이번에 대답 안 하면 가려고 했다. 자, 봐주시고. 자, 국토교육부상 도시지역. 여러분 적지 마세요. 자, 국토교육부상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맞죠? 이 도시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구를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도시적 지정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면 끝내야 됩니까? 고시해야 됩니까? 이를 시민에게 알린다 봐요. 이를 도시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국토교육부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 순서로 본다, 의제한다, 의제다. 의제가 뭐죠? 본다, 간주한다. 도시적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 순서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몇 개죠? 5개. 1번이고 원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번과 2번을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손님 보세요, 고객님. 자, 여러분, 여기에 부산입니다. 부산. 인구와 사립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용도지역은 뭐죠? 도시지역. 그래서 위에는 여러분 부산시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유수면. 부산은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근데 이 부산 앞바다는 부산이라고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맞죠? 이 부산 앞바다, 이 도시지역에 연접된 부산 앞바다 공유수면에 항만도시를 건설하려고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지정곳이 되면은 항만구역이 지정곳이 되면은 이제 항만구역 안 배워도 상관없어 이해하는 데는 그러니까 항만구역이 뭐냐면은 항만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그러니까 어항구역은 뭐죠? 어항구역은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어항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항구역, 항만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항만구역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도시지역,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부산 앞바다에다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이 지정곳이 된 이 공유수면, 이 바다는 김양식 할 겁니까? 항만도시 건설해야 됩니까? 항만도시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까. 본래는요, 바다를 도시로 개발하려면 이 바다에다가 도시지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 지정할 때는 원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입안할 때 몇 단계 거치죠? 기초조사. 두 번째 뭐 하더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세 번째는 부산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할 때 2개월, 3개월 막 걸려요.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14일 이상 열람 기간도에 주민 의견 들으니까 최소한 한 2주 걸려요. 지방의회 통과했는데 여당 야당 합의 안 되면 싸우고 하면 6개월 1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절차 밟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항만을 건설하려고 바다에다 도시적 지정하려면 원칙대로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 결정됐습니까? 이제 입안된 겁니까? 입안되잖아. 이걸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죠. 협의 요청하면 30일 내에 의견서가 제출됩니다. 그럼 한 달 걸려요, 최대.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야. 그 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 심의에서 부결되면 결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라.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1년씩 걸리더라고. 그러면은, 부산에 항만 건설을 하나, 항만이 부족해서 항만을 새로 하나 건설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예산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회 통과 못하면 입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 못하면 결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림돌 없이 항만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 수면에 항만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 구역의 지정 곳이 됐거나 어항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어항 구역의 지정 곳이 된 지역은 전부 자동으로 그 바다에 국토교육 구성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이런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적 절차 없이 바로 항만도시나 어항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틀을 인정한 거야. 이해가 됐죠? 앞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분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지정곳이 된 지역은 국토교육 구성 무슨 용도지역이 되죠?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형수로 본다. 설명 들으면서 반쯤 외워버렸죠. 쉬워요. 그 다음에 그래도 쉽진 않아요. 1000페이지. 3번부터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원리가 똑같거든. 3번에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지정됐거나 4번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5번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구의 지정곳이 된 지역도 무슨 용도지역이 되죠?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3, 4, 5번은 원리가 같거든. 그 중에서 5번을 제가 설명하는데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5번을 설명합니다. 5번을 콕 찍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현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게 되시죠? 네. 직접 현장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해가 되버려요. 그럼 반점 외워지죠? 여기는 보전회의들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여기는 전답가송 등 농지, 전답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취락이 있지요. 이 동네에 갑돌이가 살고 있었다. 이 동네에 갑돌이가 살고 있었다. 갑돌이는 이제 동네 앞에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럭저럭 살았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었지. 농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잖아. 그죠?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자, 이곳의 용도지역은 이제, 자, 우리 1단을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전답가송 등 우리 국토 가운데서 전답가송 등 농지가 집중화되어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땅이 도시지역에 가까우면은 생산 관리지역. 도시지역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 그래서 여기는 도시지역 멀리 떨어진 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농림지역에도 저희 이제 고향에 제 아버님, 부친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럭저럭 살고 계셔요, 지금. 평당 농지 땅값은 15만원 밖에 안 한다? 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농림지역 들판에다가 말이야, 농림지역 들판에다가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되기 전 용도지역은 뭐죠? 농림지역이잖아.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토지는 국토교육법상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해가 되려면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뭔지를 알면 이해가 자동으로 되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메모해야 되지 않잖아. 필기는. 설명은 적어도 돼요. 전원이 뭐냐면은 전기자원이야. 전기야, 전기. 이거 위에 전기, 일렉트리니, 전기. 그 다음에 전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사업구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교재에 밑줄 긋고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적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 화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 적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이 뭐죠?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 이렇게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을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토지는 앞으로 국토교육법상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간주해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이제 전원개발 사업구역,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은 앞으로 이 땅은 농사 짓습니까? 발전소 지어야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판을 밀겠죠? 형질 변경한단 말이에요. 다 밀어요. 밀어가지고,
일단 발전소 설비, 플랜트를 날라야 되니까, 네. 이제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랜트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막 건설할 거 아니야. 원통 모양으로 돼 있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발전소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죠? 그 건너편에 아파트 지을 거 아니야. 가족들 이사오고 막 온다고 이제. 근데 이때 아이들은 원자력 발전소 데려가야 되면 학교 보내야 됩니까? 아빠가 원자력 발전소 데려갈 수는 없잖아. 학교 보내야 되니까 또 뭐가 학교가 생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긴다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시장 가야 되죠. 일상생활이 필요하니까 상가가 형성됩니다. 상업적이 형성된다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스포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납품해야 될 공단도 조성이 돼야 되고 보니까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구역은 결국은 그 발전소와 주변 지역이 도시로 개발될 수밖에 없죠.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도시 개발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농림지역을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하려면 원칙대로 하려면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지를 변경해야 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물 정책을 위반해야 되죠. 또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결정할 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그 주변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에 지정 고시된 지역은 특례로서 국토개혁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한 것으로 용도지역 지정 특례 인정된 거야. 똑같아 원리가. 이 농림지역의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상계법상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되더라도 전부 도시지역이 결정고시로 용도지역 지정특례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5개 다 외워줬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보면은 기억나는 거지 뭐. 몇 번 듣고 나면은 그걸 책도 못 읽고 외울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이 강의할 것도 아니고 뭐 그죠? 네. 나중에 그냥 자격증 따시고 중개사 하시고 공부 강의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안 됩니다. 알겠죠?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분이 40대 정도 되셨죠? 40대 정도 되셔가지고 아니 찾아왔어. 자격증 따고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강의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했어요. 저 외곽에 이제 신설 학원에 가서 했는데 한 1년, 2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 안 돼요. 강의하지 마세요. 중사 잘 하세요. 강의는 해도 나한테 안 된다. 여기까지.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용도 지역 편 들어갑니다.